반갑습니다. 도시개발법 총칙 재수없어 공법이 제일 쉬웠어요. 개발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도시개발법 나오는데 뭐 나름대로 이 교재 보면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절차를 해놨는데 요거는 넘어가고, 자 그러면 제정 목적. 이 법은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계획적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모니 증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만드는 이유인데요. 용어 정의 개발구역이란,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가 판교 신도시가 개발구역이 지정됐다면 이 개발구역은 개발사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 된 구역을 말한다. 그러면 개발사업은 뭐느냐? 쉽습니다. 단지나 시가지 조성하는 사업. 광교신도시, 판교신도시, 분당신도시, 둔산신도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국계법에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 특별히 정하는 걸 빼고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자, 이런 얘기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등의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면 그 얘기는 국계법 얘기를 개발법도 그대로 따른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시험에 가끔 나오죠. 국계법에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아니고 국계법을 그대로 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계법에 도시계획시설이 있다면 도시개발법도 도시계획시설 만든다고요. 그건 도시계획시설이 뭐냐? 둘 다 똑같이 쓴다 이거예요. 자, 따로 정하는 건 없습니다. 자, 주의할 거.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단지나 시가지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대규모 토목공사가 있겠죠. 자, 그럼 사업 방식은 첫 번째가 수용 방식이 있고 두 번째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내부에 싹 다 수용해서 보상하고 내쫓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설계 해가지고 새로운 도시 만든다. 이런 게 수용 방식이에요. 물갈이 방식이에요. 원주민 떠납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이 땅을 분양받은 기업이나 분양받은 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건물을 짓고 쓰죠. 환지 방식 이런 겁니다. 구획 정리 안 된 울리불리한 이런 땅들이 있다면 과거에 이렇게 지적 정리가 안 되는 그런 토지 이용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땅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딱 토목공사에서 다 수용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싹 다 보상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설계를 넣어서 실지계획에 따라 네모 반듯한 구획 정리해서 신시가지 만들어서 필지가 나눠지면 이런 나눠진 필지들을 어떻게 해요? 기존 땅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 땅 놓고 땅 먹기 환지 방식이죠. 그럼 이런 거는 어때요? 대지로서의 효용 정리가 공공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불안정한 맹지가 있고 엉망인 땅들이 도로 잘 내면서 가치가 높은 땅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런 환지 방식 하는 이유는 대지의 효용 증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가 신도시가 필요한데 수용하려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보상할 수가 없더라.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환지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얘들은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점, 여러분 환지 방식 누가 보더라도 그들이 조합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비전문성, 또 토지관계 이해관계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얘기가 등장하겠죠. 자, 이제 개발계획의 지정 보겠습니다. 개발계획의 수립 및 지정, 변경. 자, 지정 전 수립 원칙. 자, 이겁니다. 개발구역이 지정됐다면 개발구역에서는 어떻게 개발사업할 것인가 프로젝트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개발계획이죠. 그러면 원래는 개발구역 지정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내용이 동시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즉 개발구역에 지정권자가 있다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 신도시를 지정해요. 지정될 때 이 도시는 어떤 도시 만든다는 개발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단계적 수립에 예외가 있는데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일정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지정 후에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이거죠? 아니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이 돼야 되는데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뒤늦게 수립할 수 있다. 넥스트 계획입니다. 뒤늦게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면 뒤늦게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데는 언제냐? 일단 이런 얘기 해볼게요. 첫 번째 자연녹지, 두 번째 생산녹지.
생산 녹지적 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그럼 재미있죠? 녹지지역 중에 보존 녹지는 어떻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존 녹지는 보존해야 되는 녹지이기 때문에 개발하면 안 돼요.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을 유보하죠.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녹지는 개발을 유보했다, 드디어 개발한다. 그래도 전체 면적의 30% 이하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역 균형 발전 위에 중앙장과 협의하여 개발구역 지정하는 지역, 이게 이제 전국토 균형 발전 협의 지역입니다. 그 다음은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상공업적 면적이 전체의 30% 이하인 지역은 단계적 수립이 되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원칙과 예외를 구분합니다. 개발구역이 지정될 원칙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 수립 확정이 구역 지정이 되니까 사실 동시에 일어나요. 계획 수립이 확정되면서 구역 지정이 되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뭐냐면 구역이 지정되고 계획이 넥스트, 뒤늦게 수립되는 거죠. 자, 그럼 뭐냐?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비도시 지역.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국가 균형 발전 협의 지역.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 보는 개발구역에서 전체 주상공업적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외울 때 어렵다면 외울 필요 없어요. 딱 이것만 알면 돼요. 지가가 낮은 지역. 땅값이 낮고 열악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신도시 지정할 때 계획 수립을 만약에 선행시키면 계획 수립되기 위한 일정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 지역이 지가가 낮은 지역이지만 계획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 또 주민의 의견 청취 협의 심의를 거치다 보면 이 지역에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가가 낮은 지역은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계획 수립은 나중에 할 수 있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겠죠. 여러분 머릿속에서 뭔가 땅값이 좀 높은 지역인데 이런 지역을 먼저 이런 얘기를 하면 잘못된 거예요. 지가가 낮은 지역. 여러분 보시면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 이제 보존 녹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보존 녹지 같은 데는 개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다음은 비도시 지역, 그 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 협의 지역. 우리 보는 대한민국 국토 중에 지방 같은 데 보면 뭔가 균형 발전 위해서 관계자가 협의하고 개발구역 지정될 때는 어때요? 먼저 구역을 기습번트처럼 딱 지정하고 계획은 나중에 해도 된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전방위적인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상공업적의 30%. 여러분 여기서 30%라는 수치는 한번 외워둘 만하죠. 다행히 여기도 30%, 생산녹지 지정에 대해서 30%.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주상공업적 면적도 30%가 안 될 때. 그런 얘기는 기억하시겠네요. 자, 다음은 우리 보는 것처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는 개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용도적 잘 보세요. 도시지역에서 제일 보존되는 게 보존 녹지. 다시요. 비도시에서 제일 보존되는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데는 보전인 개념이기 때문에 개발구역 지정이 안 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개발계획 안의 공모.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 공모할 수도 있다. 얘기 나오고 개발계획의 변경. 지정권자는 직접 중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주거도시 만든다. 개발계획 세웠지만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집들이 과잉 공급된다면 개발계획을 바꿔서 산업도시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개발계획 변경 보시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의 동의. 자,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개발계획 수립할 때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총수 소유자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뭐는 이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개발구역이 지정된다면 개발구역에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 개발계획에서는 요 방식을 정해요. 이게 그냥 싹 다 물갈이 방식,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수용 방식은 그 사람 의지를 무시하고 강력하게 그냥 하는 국가의 힘이에요. 여기 수용 방식을 하려면 동의 얻는다.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국가가 수용 방식으로 한다. 동의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이들 토지동 소유자가 500명이 있다면 500명이 나중에 구획 정리하면 땅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개발사 끝나니까 땅 안 받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말이 환지 방식이지 수용 방식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 보상금이 없어도 환지 방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땅 안 받는다면 이 땅값 다 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조합이.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너희들 환지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받을래? 그럼 어때요? 토지 면적 3분의 2, 사람 숫자 2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개발법 환지 방식은 김칫국 마시지 않는다. 써놓으세요. 김칫국 마시지 않는다. 그냥 지자체 등이 환지 방식으로 정했는데 토지등 소유자는 그 중에 있는 500명 모두 이 동네 싫어. 지긋지긋해. 여기 막 해무가 일어. 막 황사먼지 와. 싫어. 떠날래. 그럼 어떻게 해요? 땅 받는 사람 없다는 얘기죠. 환지 방식이 실현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 개발사업 하면 땅 받을래? 미리 물어보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토지 면적 3분의 1, 사람 숫자 2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 때 이제 개발법에서도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머릿속에 이거 기억하세요. 도시개발법의 숫자를 외우는 방법은 일단 면적이 더 비중이 크지 사람 숫자가 더 많이 난다.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은 머릿속에 기억할 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500명이 아주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싸우고 난리 나요. 그래서 그들끼리 투석 중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투석 중이다. 그래서 환지 방식 하려면 면적 3분의 2, 중간이니까 2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유자 총수 2분의 1, 면적 3분의 1 동의가 필요하다. 자, 근데 다음의 경우는 경미한 상황의 변경은 제외한다 해서 일정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요거를 동의 없이 하는 뭐 이렇게 4개 나오는데 요거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80점 이상 맞겠다 이런 분들은 하시고 나 공법 60점만 이쪽 저쪽 대줘서 합격하면 중개사법 좀 더 맞고 합격하지 이런 분들은 이런 건 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예외 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 지정권자는 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 단체이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행정청인 시행자라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개발계획 수립 변경할 때 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공공부문이라면 공공부문이 아니라 어때요?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면 동의 받을 필요가 없이 환지 방식으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거 행정청인 시행자인데 여기다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공사를 넣으면 틀려요. 공사. 그건 이제 공공부문까지 확장되는 건데 공사 등을 시행자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건 동의가 있어야 되고 행정청인 국가나 지자체만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 변경할 때 개발사업 시행자가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에서 개발구역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조합원 총수 2분의 2 이상의 찬성 수립 변경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그럼 이건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되는데 시군구역에 지정 요청을 하면 여기가 지정 제한하거든요. 지정 제한하면 지정 제한하는데 이럴 때 면적 3분의 2, 수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해주세요. 스타팅을 여기서 하게 됐다면 이런 경우는 이들의 의지가 된 걸로 봐서 지정할 때 개발계획 수립 시에 동의를 굳이 또 확인해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보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서 내용에 대한 거를 밀어넣었다면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지정권자가 정보를 환지만 시행하는 개발계획 수립 변경할 때 개발사업자의 조합에 해당 경우로서 조합 설립된 후 총회에서 면적 3분의 2 통합원과 2분의 1 투입 변경 의결할 때는 제출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얘기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 2번 도시개발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그럼 이제 조합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요. 정비사업에 정비조합이 있듯이 도시개발사업도 환지 방식에선 조합을 만드는데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 개발사업 시행자가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되는 총회에서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지역의 조합원 총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이겁니다. 수립하거나 변경 시에 이들이 최초부터 개발계획이 세워지기 전부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정제한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런 얘기를 해서 올리면 개발계획이 세워질 때 면적 3분의 2, 수입분의 동의를 또 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최초부터 그들이 이걸 해서 움직여 왔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고, 자,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 다음과 같다. 자, 여기 보면 재밌는 거.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할 것. 이거 가끔 시험에 볼 때 개발구역의 면적 3분의 2 따질 때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면적을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 면적 포함해서 산정하고, 일필지 토지 소유권이 여럿이 공유한다면 다른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의 해당 토지 소유를 볼 것. 즉 땅이 800평 있는데 8명이 공유하고 있다. 그럼 8명 중에 1명을 내세우면 그 사람이 숫자 하나지 8명이 각자 숫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빌라가 한 동에 빌라가 있다면 지금 현재 이 땅에 80평인데 빌라가 이렇게 해서 8개가 지어져 있다면 8개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각각의 1인으로 본다. 빌라 같은 거 집합 건물은. 그 다음에 1인이 둘 이상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했다면 필지와 관계없이 소유자 1인으로 본다. 즉 내가 땅이 원래 조상대대로 해서 여기에 6개 필지가 있는데 농사 짓고 있었다면 나는 6명의 숫자로 되는 게 아니라 1명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둘 이상 필지의 토지소유와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 대표인 1인으로 본다. 그러니까 1원칙주의예요. 알파, 베타, 감마가 지금 현재 땅 하나를 갖고 있으면 이 중에 대표자 1인만 보는 거죠. 다음에 5번 중요한 얘기죠. 개발계획 지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청취 공람 공고일 후에 집합 건물에 따라 구분 소유자를 대게 된다 해서 사람 수가 증가하게 됐다면 중요한 거 공람 공고일 전에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라도 주의하셔야 돼요. 집합 건물이 있다면 집합 건물은 각자 소유자를 보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신갈에 있는 신도시다. 그럼 이게 됐다면 공람공고 이렇게 됐는데 이후에 이게 분양되면서 알파, 베타, 감마로 바뀌었다면 이들이 8명으로 되면 이 사람의 의견이 많아지고 이거 악의적으로 지분 쪼개기 한 사람들이 영향력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람공고 이후에 등기전에서 수분양자가 된 이 사람들은 1명으로 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증거된 토지 소유자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하지 말 것. 그 다음에 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요청하기 전에 동의를 청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개발구역의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 또는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제외하라는 얘기죠. 나 안 한다고. 난 처음에 좋았는데 싫었다 빠졌으니까. 다만 주의할 거는 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에 또는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기 위한 동의 전에 그러니까 그 후에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다 넣었는데 뒤에 이렇게 말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죠. 버스에 탔는데 출발하기 전에 내릴 수 있어요. 출발하면 못 내린다. 이거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다 뭡니까? 전에 지정대한 적이 전에 변경 요청하기 전에 탔다가 안 탈래 내리면 내리게 해주잖아요. 예,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은 개발계획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 변경된 경우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부터 개발계획 변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 소유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사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바뀌었어도 기존 거 낸 거면 낸 걸로 기득권은 인정돼서 콘크리트 굳히기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은 국공유지를 제한 전체 사유 토지 면적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동의 요건이 미달되면 그 다음에 국공유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즉 이겁니다. 면적 3분의 2, 수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면적 3분의 2 동의를 얻다 보니까 그냥 떨어졌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동의를 얻으니까 약간 부족한데 나머지 개인 토지 소유자는 동의 안 한다면 뒤늦게 국공유지 동의를 그 다음에 받을 수가 있다. 이해되셨죠? 국공유지 동의를 먼저 받고 개인 거 받으면 안 되고 개인 거에서 맞춰보고 부족할 때 국공유지 동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개발계획 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의 기본 얘기를 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발계획 내용 보면은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야 된다. 다만 14, 15, 16, 17까지는 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4, 15, 16, 17. 자, 그럼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일단 판교 신도시를 예를 들자면 개발계획에는 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당연히 나와야죠. 그래 어디서 신도시 사업하는지 아니까. 그 다음에 이 지정 목적은 거주 도시 만든다, 주거도시 만든다. 그 시행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그 다음 개발계획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서 시행한다, 결합한다 나오고 중요한 거. 개발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된다, 시군이 된다, 공사가 된다 나와야 되고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이다, 환지 방식이다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인구 수용 계획으로 여기는 인구 몇만이 산다, 토지 이용 계획.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거지는 몇만 제공하고 업무 시설 부지가 얼마다, 공원이 얼마다, 상업적이 얼마다, 토지 이용 계획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즉 이거죠. 개발구역이 지정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옛날부터 아름다운 야산이 있다. 그럼 야산은 개발구역에 들어갔지만 원형지로 공원으로 조성된다. 그 다음에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존계획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도시 만들면 보건의료, 복지시설, 도로 상하수도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나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재원조달계획. 이거 도시개발사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은 국가가 얼마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이제 14, 15, 16, 17은 나중에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시험 볼 때 다음 중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걸 고르시면 14, 15, 16, 17 그 외 위에 있는 거 하나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넥스트. 뒤늦게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뒤늦게 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개발구역 밖에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할 경우에 설치 필요 부용 부담 계획. 즉 이겁니다. 개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도로는 있었지만 여기에 메인 도로가 이렇게 크게 있어요. 그럼 이 메인 도로가 여기 크게 있는데 이 메인 도로에서 이 도로만 갖고 연결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좁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발계획에서 세우고 나서 쭉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앞만 보더라도 여기는 이렇게 해서 도로를 좀 더 넓혀야겠다. 그래야 이제 메인 도로까지 나가기 편하니까. 그럼 이런 건 뒤늦게라도 개발계획 수립 끝난 이후에도 개발구역 바깥에 기반시설 설치 필요 부담 계획은 나중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반시설 설치 필요 부담 계획은 넥스트, 뒤늦게도 넓혀서 할 수 있다. 요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 필요 부담 계획은 넥스트, 뒤늦게 할 수 있다. 시험 볼 때 슬그머니 개발구역 안에 있는 거, 개발구역 안에 있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계획은 여기 어떻게 해요? 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아까 여기 나왔었잖아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계획은 개발구역 내부에 있는 건 미리 했어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수용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것은 빨리 해야 된다. 나중에 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개발구역이 지정되는데 이 안에 수용사용 세목고시까지 먼저 다 하라 이러면 구역 지정 전에 수용사용 개별적인 항목들이 뭔가 조사를 다녀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런 거 저항이 심해서 못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구역은 지정하고 뒤늦게 수용사용 세목에 대한 건 나중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사입자 주거 안정 등에 대한 계획은 뒤늦게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개발구역 지정한 이후에 여기 보니까 개발계획에서 이미 끝났어요. 주택을 예를 들어서 8천 가구 진다고 했는데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이제가 왜 나왔냐면 문재인 정부 등에서 정책 실패로 집값 공급을 억제해서 집값이 너무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개발구역 있는 데다가 집 빨리 공급 넓혀야 돼.
니네 거 좀 더 좋아하니까 개발 계획이 없는데요. 안 됩니다. 에이, 야, 법 바꿀게.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장 주거안정 대책은 뒤늦게라도 넣으면 바꿀 수 있게 해줘서 뒤늦게 이걸 억지로 구겨넣었던 그런 법조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 그 다음에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 계획이 필요할 때 단계적 사업 뭐냐면 이게 지금 개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한 번에 여기를 수용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를 나눠가지고 순환 방식으로 1지구, 2지구, 3지구 나눠서 하는 것은 나중에 개발 계획에서는 한 번에 끝내려고 했지만 뒤늦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할 거 4개는 나중에 할 수 있다. 개발구역 밖에는 기반시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구역 밖에 있는 기반시설, 그 다음에 수용 대상이 되는 거, 기반시설 수용 대상 품목,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입자 주거안정, 세입자 생활안정 대책, 그 다음에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웃됐다. 기수가 세단 타고 다닌다. 말 타는 기수는 말 타야 되는데 세단 타니까 아웃됐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웃됐다. 개발구역 밖에 있는 기수, 기반시설, 수용상 세목.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세입자 생활안정 대책, 단계별 사업. 아웃됐다. 기수가 세단 타다가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계별 계획의 수립 경우 개발계획의 지정 목적 내용에 대해서 수립해야 된다. 넘어가고 수립 기준. 개발구역 지정은 이게 지금 성남시가 있고 성남시의 수도권이 이렇게 넓게 있다면 성남시의 판교신 도시가 나오면 판교신 도시는 성남시 도시공기법규에 맞아야 되고 광역시 광역도시계획에 맞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광역도시계획에는 성남 같은 데는 주거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판교신도시 이런 것들 다 보면 주거도시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330만 이상이라면 이게 복합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발계획 수립할 때 330만은 주거생산, 교육, 위락 등에 대한 기능 서로 조화에 이루는 복합도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거 수립기준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330 이상은 복합도시가 돼야 된다. 기억하시고 다음은 자 개발계획의 지정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만 한참 쉬었다 갈까요?